나이 든다는 건 점점 덜 미워하게 되는 일이다.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. 나를 무시했던 동료의 말, 가볍게 넘긴 친구의 행동, 가족의 상처 주는 말. 그 모든 장면이 마음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죠. 돌아보면 그땐 참 잘도 미워했습니다.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며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점점 흐릿해졌어요. 마치 노을 속 골목길을 걷다 잉크가 번지듯 미움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. 어느 날 어스름한 노을 아래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. 동료와 웃던 순간, 가족과 함께한 여행 사진. 그때의 아픔이 떠올랐지만 분노 대신 미소가 나왔어요. 그땐 그게 최선이었겠지. 그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. 공자는 서, 즉 용서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도 하라고 했습니다. 그는 용서가 나를 위한 평화라고 믿었죠. 중년에 접어들며 나이 들면 주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. 미움을 내려놓고 기억을 정화하며 나와 타인을 수용하는 시간이죠. 최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며 상처와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그 너머 용서와 수용이 어떻게 우리를 가볍게 하는지 풀어봅니다.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용서는 마음의 치유라고 했죠. 당신은 언제 미움을 내려놓은 적 있나요? 젊을 때는 모든 감정을 또렷하게 쥐고 살았습니다. 기억은 선명했고, 감정은 거칠었고, 상처는 생생했죠. 직장에서 동료의 "그건 네가 잘못했어"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아팠어요.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? 그 말이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죠.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의 "왜 너는 늘 그렇게 하지?" 라는 오해, 친구의 사소한 배신. 그때마다 미움은 분노, 질투, 원망으로 쌓였어요.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. 나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었죠.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미움은 마음의 독이라고는 했습니다. 그는 미움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키운다고 봤죠. 2018년 연구는 미움을 품은 이들이 더 높은 불안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.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다. 어느 날 동료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잠을 못 잤어요.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나를 괴롭혔죠. 공자는 서슈는 나와 같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젊은 날 우리는 감정에 매몰돼 타인의 상황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. 어느 주말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"그때 왜 그렇게 화냈지?" 라고 했더니 그가 "그땐 나도 힘들었어" 라고 했어요. 그 말이 미움의 무게를 덜어줬죠. 당신은 어떤 미움을 안고 있나요? 그 미움이 당신을 어떻게 붙들고 있나요? 용서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. "그래, 그럴 수도 있지. 그때는 나도 여유가 없었지. 지금은 그냥 괜찮다." 이런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미움은 조용히 물러납니다.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예전 갈등이 있던 동료를 만났어요.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텐데 그땐 우리 모두 어렸지 라는 생각이 나를 평온하게 했죠.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. 피터스는 용서는 과거의 부정적 감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. 2019년 연구는 용서를 실천한 이들이 더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. 어느 저녁 중학생 딸과 산책하며 "아빠, 친구랑 싸웠어" 라고 한 그녀에게 "미워하지 말고 이해해보렴이라고 했어요. 그 말이 나에게도 위로가 됐죠.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화를 내는 건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습니다. 그는 용서가 진정한 강함이라고 믿었죠. 어느 날 직장에서 오해로 상처 준 동료와 마주쳤어요. 그때는 힘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. 당신은 언제 용서를 통해 자유로웠나요? 그 용서가 어떤 평화를 가져왔나요? 나이 들며 기억은 신기한 변화를 겪습니다. 날카롭던 상처가 희미해지고 미움은 옅어집니다. 어느 날 직장에서 후배의 무례한 말에 잠시 화가 났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. 중년에 접어들며 나와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. 그 수용이 과거의 아픔을 덜 아프게 했죠.
칼 로저스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변화를 낳는다고 했습니다. 그는 수용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봤죠. 2020년 연구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는 자기 수용을 실천한 이들이 더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. 어느 주말 아내와 사진을 보며 그때 왜 싸웠지? 라고 했더니 그녀가 지금은 웃을 수 있잖아 라고 했어요. 샘슬라라고 했어요. 그 말이 기억을 정화했죠. 공자는 선은 자신과 타인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는 수용이 미움의 뿌리를 뽑는다고 믿었죠. 어느 날 오래된 친구와 전화로 그때 오해 미안했어 라고 했더니 그가 이제 다 괜찮아 라고 했어요. 그 말이 나를 가볍게 했죠. 당신은 어떤 기억을 수용하며 정화했나요? 그 수용이 어떤 평화를 줬나요? 덜 미워한다는 건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기로 한 선택입니다. 세네카는 화를 내는 건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습니다. 이제 알죠? 오래 품은 미움은 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. 어느 날 동료와 카페에서 과거에 나 참 미워했지 라고 했어요. 동료가 지금의 넌 더 부드러워졌어 라고 했죠. 그 말이 나를 깨웠어요. 피터스는 나이 들면 긍정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. 2022년 연구는 용서와 수용을 실천한 중년층이 더 높은 목적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. 어느 저녁 가족과 식사하며 나 요즘 덜 화내라고 했더니 딸이 아빠 멋져라고 했어요. 그 말이 나를 가볍게 했죠.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라. 그러면 삶이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는 용서와 수용이 자유를 준다고 믿었죠. 어느 날 노을 지는 골목길을 걷다 문득 떠올랐어요. 이제 덜 미워해도 괜찮다. 당신은 나이 들며 어떤 미움을 내려놓았나요? 그 시간이 어떤 아름다움을 줬나요? 나이 든다는 건 점점 덜 미워하게 되는 일입니다. 노을 속 골목길을 걷다 깨달았어요. 미움은 내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용서와 수용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. 공자는 선은 마음의 길이라 했고 피터스는 용서는 치유라 했죠. 세네카는 화를 내는 건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습니다.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덜 미워하라. 그러면 더 편안하리라입니다. 혹시 마음속에 머문 미움이 있나요? 미워한 지 너무 오래돼 습관이 된 사람. 오늘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. 이제 조금 덜 미워해도 괜찮지 않을까? 그 평화는 나이든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. 당신은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으셨나요? 가장 용서하기 어려웠던 순간 어떻게 넘어섰나요? 댓글로 나눠주세요. 사색의 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.